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율이 1.6%에서 1.8%로 오릅니다. 매달 1조 원에 달하는 실업급여 지출로 고용보험기금이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인데요. 한 정권에서 고용보험료율을 두 차례나 인상하는 건 처음입니다. 물가의 사회보험료 인상까지 서민 경제가 버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 예산안, 그리고 최근 논란이 거센 고강도 대출 규제의 실효성까지 평가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금요 경제 토론 빛낼 두 분 소개합니다. 고정 출연 최입의 전 의원 오셨습니다.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김종석 전 의원 휴가로 오늘은 조전혁 전 의원이 오셨습니다. 조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조 의원은 18대 한나라당 인천 남동을에서 국회의원을 지내셨고요. 전교조에 맞서서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꽤 오래전 일인데. 네. 네, 조 의원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희 SBS 비지에 오랜만에 오셨는데. 요즘 서울시에 네. 이게 상임 기구는 아니고요. 네.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회를 네. 맡아서 그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혁신공정교육위원회. 네네. 역시 국회 때도 교육주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계속 그쪽을 지금 좀 파고 있군요. 저는 뭐 비록 경제학자 출신이지만은 교육만큼 중요한 경제 변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만큼 중요한 사회 변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교육만큼 중요한 역사 변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금요 경제 토론 오셔서 반갑습니다. 자, 네. 첫 번째 저희가 삼은 주제 고용보험 기금이 바닥을 드러낸다. 그래서 보험료율을 올린다. 예. 최 의원님 지금 뭐 고용보험료를 내야만 하는 근로자 또 같은 비율을 내는 사업자 모두 조금 걱정인데 어쩌다 지금 이런 상황이 오게 됐습니까? 우리가 고용보험 기금 중에 이제 그 실업급여라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실직됐을 때 받는 그 구직급여를 이제 담당하는 기금이 있는데요. 예. 이제 그 기금의 사용이 이제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요율을 보험료를 올리지 않는다면 2023년에는 그게 이제 마이너스가 돼서 기금이 다 고갈될 것이다라는 이제 추정이 됐고요. 예. 그래서 뭐 이거에 맞춰서 정부가 이제 2019년도에도 이번 정부에서 한번 기금을 그러니까 요율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서 나오는 것처럼 1.3%에서 1.6%로 올렸었는데 지금 이번 정부에서 이제 두 번째로 또 예. 1.8%로 올리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요. 네.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1.8%를 노동자가 0.9%, 사용자가 0.9% 이렇게 반반 예. 함께 내는 기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로 실직자가 많아지니까 네.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이 기관과 기간 그리고 금액이 좀 대폭 올라가면서 지출액이 왕창 늘어나는 게 가장 큰 요인인 건가요? 저는 그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것도 일부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예.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에는 3개월에서 8개월 정도 네. 그리고 평균 급여의 50%를 갖다 줬거든요. 근데 이게 4개월에서 9개월로 기간도 좀 기간이 늘고. 그리고 이제 60%로 네. 평균 임금의 그 지급 네. 예, 높아진 거죠. 예, 금액도 좀 높아졌습니다. 그것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물론 실직도 많아졌으니까 네. 저는 뭐 그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적자가 났다고 그러면은 저는 그건 그래도 뭐 봐줄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는 그런데 여기에 사실 정부가 이제 이 고용보험 기금 가지고 사실은 써서는 안 될 각종 이 예산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 이제 한계 문제죠. 국가 예산 사업을 고용기금 기금으로 쓴다. 예, 그래서 어떤, 청년들 갖다 고용을 갖다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특별한 예산 사업들 갖다 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예.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뭐 이런 것들도 조단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뭐 미래 청년 인재 육성 사업,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뭐가 문제인가 하면요. 예. 기금이라는 것은 정부의 이
지갑에 있는 돈이 아니에요. 이게 주인이 따로 있는 돈입니다. 주인은 보험료를 낸 사람이겠죠. 그렇습니다. 내는 네. 사업자들, 근로자들이 이제 이걸 갖다 낸 건데 이걸 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은 마치 우리 그 이제 그 기업에서 보면은 네. 퇴직 적립금 같은 걸 갖다 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사장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쓴 거나 똑같아요. 어. 예. 게다가 이런 사업들 갖다 이제 좀 제대로 잘 운영을 갖다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것마저도 사실은 그 운영이 불투명하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각종 사실은 뭐 이 도덕적 해이랄까요? 이런 게 정말 판을 갖다 친 거죠. 그렇군요. 예를 들어 보면요. 네. 청년 그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11만 명에게 예. 월 190만 원씩 이렇게 주는 사업입니다. 연간 같으면 거의 뭐 저기 200몇십만, 2천만 원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기업이 직원이 한 명 있으면은 예. 청년 하나 갖다든지 디지털 일자리로 뽑으면은 예. 190만 원씩 그냥 지원을 갖다 해주는 거예요. 아, 디지털 예. 일자리라는 그러면 게. 10명 직원이 있는 집에 있는 회사에서 네. 10명을 갖다 새로 뽑습니다. 네. 그럼 1,900만 원을 갖다 지원을 갖다 하죠. 그런데 이 10명 중에 9명이 나가고 1명이 있어도 이 10명한테 월 190만 원씩 뭐 1,900만 원 나가는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직원이 나가더라도 지급이 돼요? 그렇습니다. 오. 그리고 이걸 갖다 관리 감독하는 것은 예. 정부가 제대로 못하니까 네. 각 지역별로 무슨 센터 비슷한 그 민간 기업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이제 관리를 갖다 하는데 그게 관리가 제대로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거기서 결탈을 갖다 하고 돈만 빼먹고 이런 일도 있고요. 예. 그리고 190만 원 지원받는 아이들한테 뭐 이게 속된 말로 가라로 이제 해놔놓고 예. 나중에 돈을 갖다 거꾸로 이제 사기가 있을 수 페이백, 있다는 예, 얘기인데. 그 캐시백으로 받는다든지 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이 줄줄줄줄 새나가니까 이게 사실은 근로자들이 정말 유리직업이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이제 그걸 그래가지고 뭐 몇만 원씩 이렇게 내서 만든 기금인데 그 기금이 그냥 줄줄 새는 거고요. 네. 젊은 친구들은 이런 거 가지고 그 사실은 몇 개월 하다가 예. 뭐 해외여행 가버리고 이런 낭비가 정말 없습니다. 개탄할만 합니다. 조준영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고용보험료를 내는 근로자나 사업자들 뭔가 돈을 이렇게 강탈당한 느낌까지 조금 들려고 그러는데 근데 실업이 굉장히 심해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기간을 좀 늘리잖아요. 아까 조준영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늘렸고 늘렸고 금액도 요금도 늘리면 올리고, 예. 그거 자체는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뭐 필요합니다. 예, 네. 필요했고 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더 분석을 해봐야겠는데요. 아마 이제 올해 또 결산이 나오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원래 그 고용보험 기금의 목적에 맞게 쓰인 것에서 예. 지출이 늘어난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은 뭐 조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제 똑같이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그러니까 보험료를 낸 사람들, 그러니까 네. 그 당사자가 어떤 이제 부담을 했고 그 당사자가 이제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예. 내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수혜를 주는 그런 지금 청년 고용 사업이랄지 그 일찍부터 이제 여기서 크게 많이 나가는 자금 중에 그 돈 중에 하나가 예. 우리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가면은 그 모성 보호 사업이라고 해서 그 출산 휴가비, 육아 휴가비를 줍니다. 근데 출산휴가, 육아휴직도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 이 제도를 만들 때 이거를 의료보험의 건강보험 기금에서 낼 건지 고용보험 기금에서 낼 건지 정부에서 이렇게 보다가 그래 돈이 좀 많이 남아 있고 더 재정이 튼튼한 고용보험 기금에서 내자 네. 부담을 하게 하자라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국가가 재정 사업으로 할 일인데 기금에다 떠넘긴 사업이었죠. 그러네요. 무려 이 사업이 10년 넘게 뭐 이렇게 쭉 이어오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적자가 커지고 있고요. 예.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대한 부분도 점점 더 많이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보니까 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작 한 5년 전부터 예. 이걸 재정 사업으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그러니까요. 해왔었고, 근데 정부가 이제 그것을 계속 안 하고 있다가 예. 결국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좀 이 기금이 많이 있으니까 그 박근혜 정부 때까지는 많이 안 써서 있으니까 이 여유분을 다 좀 쓰려는 노력을 오히려 거꾸로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재정 사업으로 할 것들을
조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을 다 기금 사업으로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탕진을 해버린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고용보험료를 내년 7월부터 올린다고 해서 뭔가 우리가 받는 것을 워낙 많이 받으니까 올려야 되나 보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엉뚱한 곳으로 지금 쓰이고 있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런 얘기네요. 이건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에 예, 저는 가깝다. 도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표현하셨어요? 정부의 도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국감 때마다 이 부분이 지적이 되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일정 정도 재정으로 기금에 돈을 넣어라라는 것을 계속 요구해 왔고요. 그 부분이 이제 그걸 아예 법제화하려는 노력까지 있었는데 예. 막상 법제화는 안 되고 예. 재작년인가부터 제 알기로는 이제 한 1조 원 정도씩 이렇게 재정에서 기금에 돈을 이제 출연해 주는 식으로 되고 있는데 예. 오늘 뭐 이제 노동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아무튼 이런 지금 이 고용보험이 고갈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 내년에 뭐 1조 원 이상을 이제 넣어주기로 했고요 재정에서 예.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제 재정 사업으로 돌리겠다 기금에서 쓰지 않겠다라고 해서 기금을 또 이제 그 지출을 줄이는 약간 뭐 구조조정을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겠다는 또 뭐 그런 같이 계획이 발표를 있어요? 하면서 지금 뭐 아까 제 그래프에도 잠시 나왔는데 이번에 그 보험 요율이 오르면서 한 3조 원 정도가 더 거치게 되고 예. 이렇게 지출을 줄임으로써 또 그것도 몇 조 원이 줄어들고 하면은 당장 이제 내후년부터 한 뭐 8조 원 정도의 기금이 다시 쌓이게 될 것이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설명입니다. 보험료를 안 올린다면 적자로 이제 계속 될 텐데 올려서 저 정도 예, 하고 지출도 줄이고 지출을 좀 줄인다. 예. 그런데 그런- 여기도 또 조금 맹점이 있는 게 예. 어떤 맹점이 있는가 하면요. 예. 그동안 하여튼 이 보험에서 재정 사업으로 해야 될 것을 여러 가지 하여튼 단기 일자리 창출을 한다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걸 갖다 이제 줄이면은 예. 여태까지 이제 그런 사업을 갖다 통해 가지고 이게 고용됐던 사람들 아,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게 보니까 특히 항공회사들이 심한 것 같은데 고용 유지를 하면서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 네. 이 만약에 사업 구조조정이 돼버리면 못 받게 되니까 그런 못 건 굉장히 받게 심각할 것 되죠.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이 또 다시 이제 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거든요. 예. 지금도 보면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이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특수 사업들에 부정 비리가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한동안 이제 정부 지원 나오는 거 아까 190만 원 나온다든지 예. 아니면은 이 청년고 지원 사업들은 월 60만 원씩 나오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것들 지급이 중단이 됐었어요. 예. 갑자기 중단되고 나니까 예. 지금 그 사람들 갖다 고용을 갖다 했던 양반들은 생돈은 이제 또 이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물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중단된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고용을 갖다 했던 기업들이 그 사람들 고용을 갖다 유지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또 다시 실업급여 대상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보면은 정말 징태양난에 빠질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다 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는데 복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사업을 이 고용보험 기금에서 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적자가 심해지는데 본질적인 사업,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위한 지원 확대를 위해서도 이 코로나 같은 비상시에는 좀 정부 돈, 국가 돈으로 별도로 지원해야 된다. 그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본질적인 사업도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한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내년에 1조 3천억 정도의 전입금을 넣어주기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기금에서 이렇게 고갈이 되면은 재정에서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는 뭐 현실이고 그건 이제 다 법적으로 그런 제도화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한시적인 사업들을 하다가 갑자기 중단돼서 오히려 혜택을 못 받게 되면 어려움이 있지 않냐 하는데 이제 그런 사업들도 지금은 일반 재정 사업으로 돌려서 하겠다라는 것이고 뭐 그걸 아예 지금 하지 않겠다라는 건 아니어서 뭐 그렇게 큰 게 이제 뭐 좀 현장에서 혼란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금 실업급여 개정의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한 3조 원 정도가 내년에 더 거치고 들어간다? 정부가 1조 3천억 원을 지원하고 지금 이런 한시적인 사업들을 일반 재정으로 돌리면 아무튼 이제 기금 고갈은 당장 피할 수 있다라는 네. 게 이제 정부의 설명이고 예. 말씀대로 이제 이 기금의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실업급여를 강화하거나 그리고 이제 지금 정부가 또 하나 추진하는 게 전 국민 고용보험입니다. 네, 뭐 그래서- 대상이 확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이제 가장 먼저 시작한 게 예술인들에 대해서 고용보험 가입하게 하고 그다음에 예. 플랫폼 노동자들 또 그다음에 자영업자들까지도 이제 고용보험의 틀에 다 들어오게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이제 아무래도 그 지금 새롭게 들어오는 분들은 실직위험이 더 높은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에게 실업급여가 또 많이 나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이 기금의 운영 관리가 굉장히 지금 좀 위기에 있는 상황이긴 맞다. 그래서 그러네요. 이번 기회에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다 네. 점검을 해서 제대로 된 기금 운영 관리 체계를 좀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방금 저기 우리 최이배 의원께서 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보면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봉급생활자들 그 유리지갑이라고 하지 네,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유리지갑 이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건강보험료대로 최근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뭐 이 고용보험도 두 차례 갖다 더 올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리고 하니까 그게 뭐 사실 오르는 게 만 몇천 원씩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금액이 작아 보이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지금 쌓이는 거예요. 예. 쌓이는데 그 혜택은 또 자기들이 보는 게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방금 이야기를 했던 그 실직 위협이 더 높은 플랫폼 고용자라든지 아니면 자영업자라든지 네. 플랫폼 이런 분들한테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내년부터 고용보험료를 이제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늘어나는 거니까.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은 요즘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20, 30대 이제 젊은 그 봉급생활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정 이슈에 민감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좀 제대로 이제 살피고 이 구조를 갖다 만들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노력들을 다 하지 않지 않았느냐. 예. 그런 부분도 굉장히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뭐 고용보험도 올라가지만 지금 건강보험료도 또 오르잖아요. 매년 지금 건강보험료 오르고 있어요. 오르고 있습니다. 예. 이른바 사회보험료.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내는 국민 부담이 급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이게 결국 국민 생활에 큰 부담이 된다는 게 우리 조정혁 의원님의 예. 지적이신데 과연 국민들이 이게 뭐 동의를 할 수 있을지 국민 부담률이 늘어나는 게 이번 예산에서도 보니까 지금 그림에도 나오는데 뭐 거의 30%에 육박하게 되네요. 적당.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뭐 보수, 진보 뭐 이렇게 진영을 떠나서 하여튼 복지를 확대하자는 얘기는 계속 해왔습니다. 복지국가 만들자는 얘기를 해왔고요. 예. 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도 이제 복지 강화를 이제 얘기하시고 뭐 여러 가지 또 정책도 실질적으로 기초연금 등 뭐 이런 것들 펼쳤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지를 하자는 거는 이제 사회적인 어떤 이제 컨센서스는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네. 다만 이 부담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예. 당연히 복지를 확대하면은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부담이 늘어날 때 과연 이 복지를 혜택을 받는 사람과 또 받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뭔가 이제 서로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가가 더 이제 설명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용보험 기금이 굉장히 기금이 많이 정립돼 있었습니다. 네. 이번 정부 들어가기 전에 건강보험도 그랬고요. 건강보험도 그랬었죠. 예, 그래서 이 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그것들을 좀 많이 쓰려고 더 노력을 네, 했던 것 같아요. 신나게 써서 예. 지금 다 적자 상태로 바뀌는 예,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요율을 또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이번 정부가 그런 부분들의 확대를 너무 빠르게 하는 바람에 기금들을 빨리 소진시키고 오히려 이제 요율을 빨리 올리게 되는 결과를 낳지 않았냐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아까 조 의원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 기금 고용보험에 대해서 이제 실직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들어오니까 전국민 고용보험을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정책에 대한 세심한 좀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좀 개정을 분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좀 기금 계정을 나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좀 안정적인 직장으로 실업 위험이 낮은 사람들과 네. 또 새롭게 들어오고 높은 그 실질 기업이 높은 분들의 계정을 분리해서 요율을 좀 달리해서 차등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험이라는 게 결국은 미래의 어떤 사고 위험에 대비해서 미리 내놓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위험이 좀 다른 사람들을 분리해서 계정을 운영해 볼 수도 있지 않냐라는 한번 아이디어도 제시해 보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정부가 좀 세심하게 전국민 고용보험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예. 그렇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이거 내가 낸 보험료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보험금 타먹는 거 아니냐라는 이 공정의 이슈가 불거질 수 있는 거죠. 저는 근데 그 기본적으로 우리 최 의원님이 갖고 계시는 그 인식에는 동의를 갖다 하는데 이걸 갖다가 다 계정을 갖다 이게 나누고 쪼개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나누지 가지고 있습니다. 않았으면 예를 좋겠다.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4대 보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하나로 통합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아, 4대 보험 전체를. 예. 그러니까 연금 같은 것도 다 이렇게 통합을 하는 저는 다 통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보면은 그 4대 보험을 갖다 운영을 갖다 하기 위해 가지고 행정비용이 사실 너무 들어요. 어떻게 보면 행정비용 때문에 뭐 들어가는 그것만 좀 아껴도 그 몇십만 명한테 저는 복지를 갖다 더 잘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지금 그 최희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공정성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어차피 이제 이 고위원군에 있는 분들 관련해서는 정부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지원을 갖다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정부가 하거든요. 지원을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명목으로 네. 하되 저는 계정은 좀 이렇게 네. 세분화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더 행정 낭비가 복잡하게 만들고 높을 수 여튼 있지 뭐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런 좀 합니다. 차후에 이제 논의를 좀 해봐야 되고요. 뭐 기금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정부가 엊그제 발표한 내년 예산 604조 4천억 원. 뭐 당연히 뭐 예산 규모는 사상 최대지만 빚이 사상 최대인 거예요. 천조가 늘어나는데. 또 이제 천조를 이제 저희 넘어선다고 뭐 하죠. 재정의 선순환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재정을 늘려서 경제가 활성화돼서 세금이 더 거쳐서 이렇게 이 선순환 구조에 지금 중간에 있는 건지 정말 그렇게 되는 건지 우리 최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네. 지금 세수가 계속 그 예상보다 더 거치고 있어요. 초과 세수가 나오고 있고. 근데 이 세수가 어디서 나오냐? 네. 결국 이제 기업들 쪽에서 나오고 있고 기업들 중에서도 특히 수출 대기업. 네. 예, 뭐 한쪽에 이제 쏠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지금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계속 얘기하다시피 이제 K자로 회복되고 있으면서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회복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회복이 늦어지면서 더 안 좋아지는 뭐 자영업자들이나 이제 그런 뭐 실업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되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세수를 재정을 많이 늘려서 돈을 많이 풀었더니 뭐 세수가 더 거치더라라는 식으로 그렇게 선순환처럼 얘기는 아직 하기는 이른 것 같고요. 예. 당연히 이제 정부가 확장재정 정책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담을 어딘가에서 늘려야 되고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 문제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정부가 좀 솔직하게 이제 국민들에게 그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재정도 600조를 이제 넘어서는데요. 진짜 저는 이 재정 증가 속도가 너무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필요한 데는 늘릴 수 있지만 또 필요 없는 데는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지출을 줄였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은 계속 하던 거는 계속 하고 효과도 없는데 뭐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제 도로 놓고 보도블록 새로 깔고 뭐 이런 등등의 우리가 지출 구조 조정을 먼저 하지 않으면 저는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낼 마음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렇게 늘리는 것도 자랑할 수 있겠지만 줄인 것도 좀 정부가 자랑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네. 작년에 사실은 그 세금 좀 더 거쳤죠. 한 40조 가량인가 더 많이 거쳤을 건데 그 이유가 물론 뭐 대기업이 잘한 것도 있지만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값이 오르는 바람에 그렇죠. 자산 네. 급등으로. 관련 세금이 그렇죠. 그 자산 효과 네. 그리고 정권이 굉장히 많이 거래됐습니다. 주식, 정권 거래세 뭐 이런 거래세. 것들 때문에 예. 왕창 올라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이건 자산 효과지 소득 효과가 아니었다라는 걸 갖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자산 효과가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 저는 기대 난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제가 이 프로죠. 네. 이 프로가 참 좋은 프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산실장이 며칠 전인가 네, 나오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최상대 예산실장이 나왔죠. 그 실장님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무슨 재정이 선순환할 것이다고 이야기를 네. 하는데 저는 그 참 참 방송에 나와서 이런 소리 네.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너무 선동적이고 조금 더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 이게 대국민 사기극 비슷하다. 아, 그래요? 예, 보도 자료에도 생각했습니다. 정확하게 쓰여 있는데. 네. 지금 보면은 네. 정부에서 말입니다. 내년도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과대 추정을 갖다 하고 지금 4%로 잡고 있나요? 네. 네. 기저 효과 때문에 그게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일단 성장률 자체가 안 될 거다. 한국도 지금 보면은 대통령께서 이제 큰 소리 뻥뻥 치셨죠. 추석 때쯤 되면은 전 국민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내성을 다 가질 것이다. 집단 면역. 집단 면역이 집단 면역. 될 것이다 그랬는데 좀 그것도 안 되고 있고요. 예. 점점 더 하여튼 어떻게 보면 실물 경제는 어려져 가고 네. 있는데 소득이 오르고 세수가 오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내년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수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세수를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로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예산에. 그거 제가 보기에는 실현되지 그렇게 어려울 실현될 것 같다. 가능성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0%입니다. 아, 그래요. 아유, 그러면 큰일 나는데 우선 그러면 두 분이 야당 의원으로서 올라온 예산을 현미경 심사를 한다는 생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부분을 지금 손질을 하거나 줄여야 되거나 바꿔야 될까요? 저는 가장 먼저 좀 손댈 수 있는 또 금액이 큰 부분이 이제 융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물론 지금 이제 코로나 위기로 어려우니까 정부가 여러 가지 재정 지출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융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 저는 이 융자 사업을 2차 보전 사업으로 그러니까 대출은 시중은행에서 받되 정부에서 빌려줄 때의 저리와 시중은행의 그 금리 차이만 차이를 보전해준다.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한다면 재정이 큰 돈을 들이지 않고 효과는 똑같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2차 보전 사업을 좀 오히려 활성화시켜서 융자로 목돈이 나가는 것을 정부가 줄이고 예. 일단은 그렇게 하면 굉장히 큰 돈을 줄일 수 있고 그 돈을 오히려 더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융자 사업을 좀 줄이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4월달에 이제 재보궐 선거를 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해서 네. 이제 법까지 통과시키면서 그렇죠. 나왔는데 그때 국토부가 28조 원이 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좀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이런 식의 수도권에서도 여러 가지 광역 철도나 이런 민원성의 또 이제 목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교통망을 설치하기 위해서. 근데 네. 이런 부분들이 진짜 수요 공급을 제대로 따져서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네. 해서 하여튼 건설 쪽에 너무 성급하게 들어가는 SOC 쪽에도 예산이 많이 늘어나긴 하는데 그렇죠. 부분. 그런 부분들은 네.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조정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산은 좀 저는 이번 예산 칼질을 보니까 이제 하겠다. 복지 예산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복지. 근데 하여튼 항상 이 복지 예산 속에 보면은 뭐가 숨어 있는가 하면은 예. 선거를 갖다 대비한 선심성 예산들이 있거든요. 예. 그거 제대로 찾아내 가지고 저는 선거 반드시 대비용. 삭감을 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가 이 정부에서 지금 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뉴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뉴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갖다 한국형 네. 뉴딜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크게 세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뉴딜. 그리고 안전망 강화 네, 예. 이런 게 있는데요. 안전망 강화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지급 안전망을 갖다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사업들 갖다 여러 가지 벌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소위 단기 이 알바 있지 않습니까? 뭐 휴지 줍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대학에 이제 불 끄고 다니고 네. 이런 식의 그 알바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대표적인 선심성 낭비 예산이거든요. 그런 예산들을 그런 예산들 갖다 잘 찾아내야 관리를 된다.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그린 뉴딜 같은 경우도 아무리 이 정부가 이제 탈원전 가고 있지만은 그 이 원전 관련한 부분하고 예. 그리고 이제 태양광이나 네. 이런 부분에 계속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반드시 좀 제동이 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저는 뭐 이 그 탄소 제로에 가는 거는 네.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앞장서 가지고 지금 탄소 제로 그 가는 이 루트를 예. 굉장히 가파른 루트를 갖다 지금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걸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속도를 완화하고 좀 예, 늦춰야 제가 되겠다. 보기에는 뭐 한 5년 정도 꼭 2050년에 예. 그 탄소 제로를 갖다 하는 게 꼭 필요할지 왜 우리가 총대를 갖다 매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 문제가 있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하거든요. 네. 뭐 시간 관계상 여기서 우리 금요경제토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최이배 전 의원 그리고 오랜만에 나오신 조전혁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